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캐릭터 피규어에 쓸 수 있는 머리카락 만들어 볼 건데, 사실 뭐 피규어만 쓴다고 할 순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본 베이스는 캐릭터 피규어 쪽으로 맞추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기본 헤드예요. 라이트박스 가면은 데모 아니메 헤드가 있는데, 요거 불러오시면은 요런 머리가 나옵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서 할 건데, 만드는 방법은 지난번 강좌에도 있었다시피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굴을 가져온 다음에 굴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짜부를 시키고 앞으로 헤드 같이 됐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커브 튜브 튜브 브러쉬인가요? 커브 튜브 브러쉬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쓰려고 해도 그냥 쓰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베이스를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한 가지는 머리에다가 라쏘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머리 헤어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익스트랙트를 해주는 거겠죠. 서브트레이스입니다. 익스트랙트 한번 봐서 두께를 보시고, 머리를 하려면은 조금 많이 튀어나와야 돼요. 너무 많죠. 그것도 아니고 한 1.5, 그것도 아니고 1, 6, 한 요정도 해서 익스트랙트를 눌러볼 때마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마스크한 영역을 당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셉트 하면은 마스크를 풀어주면은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위에 폴리곤 액티브 카운트를 보시면 지금 10만, 꽤 많아요. 처음 모델링을 할 때 이런 거는 너무 수치가 많기 때문에 지리메쉬를 해주셔도 되고, 가장 낮은 0.1 정도로 지리메쉬를 해주셔도 되고, 다이나메쉬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그 초벌 튜브 브러쉬를 쓰기 위한 본을 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가지고서 이 위에다가 덧붙이는 건데, 생각보다 지리메쉬가 오래 걸리네요. 어쨌든 굴을 가져와서 만드시는 거나 요걸 가져와서 만드시는 거나 똑같이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계속 브러쉬질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은 요 익스트랙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편하죠. 아예 머리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쓴다고 해서 뭐 손을 아예 댈 게 없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왜 빵꾸가 났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디바이드 해주고, 어차피 중간중간 다이나메시를 조금씩 섞어주기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항상 이 시메트리 기능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시메트리를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차피 머리를 비대칭으로 하려면 시메트리를 풀 날이 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활용을 해줍니다. 원하시는 머리 스타일, 뭐 단발 같은 경우는 단발로 만들면 되고, 긴발은 긴발로 만들면 되는데, 요것도 꽤나 대충 하고는 있지만 큰 형태의 흐름은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머리 결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 어떻게 움직일 건지까지도 계산을 해서, 사실상 요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드시는 게 제작에 조금 도움이 돼요. 이 정도만 해놓고 저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만약에 머리가 더 이렇게 찰랑이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 하시면은 이제 대칭 풀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을 들여서 조금 더 해보시고, 이제 바로 튜브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튜브 브러쉬를 누르시고 그냥 머리 위에다 이렇게 그리면은 같은 두께의 브러쉬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두께라고 한다면은 제가 브러쉬 크기를 줄이면은 작아지는데 처음과 끝의 두께가 같아요. 처음과 끝의 두께가 같기 때문에 요거를, 머리카락은 끝이 얇죠.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니까 스트로크에 커브 모디파이어에 가서 사이즈 클릭해 주시고 여기 아래에 그래프를 눌러 주시면은 요게 시작점과 끝점인데, 시작을 두껍게 하고 끝을 얇게 하면은 요런게, 시작은 두껍고 끝은 얇고 요런 머리 형태가 나오죠. 요거를 제가 뭐 대충 여기까지는 설명드리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거를 쓰는 게 약간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팁이라고 하면은 먼저 보셔야 할 거는, 제가 이거 그릴 때 브러쉬 크기를 작게 했잖아요. 작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면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막 큰 흐름을 잡지를 못해요. 큰 흐름을 잡기가 쉽지가 않고 막 계속 꾸물꾸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볼 수 있는, 아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가져다 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서의 색깔이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요 커브 브러쉬로 움직일 때 커서의 색깔이, 여기 쓸 때는 빨강색인데 여기 쓸 때는 하늘색. 하늘색일 때 브러쉬 크기를 키우시면은 방금 이 브러쉬가 커질 때 저 빨간색 검정색 점들이 늘어나시는 게 보이시죠? 영향력이에요. 이 브러쉬가 이만큼 크기일 때 저만큼이 움직인다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자잘하게 잡는 게 아니라 크게 잡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는 약간 지렁이처럼 따라다녀요. 제가 처음 끝 라인을, 아니 첫 라인을 잡고 따라가면은 계속 따라가지고 방금처럼 녹색 마우스 커서를 여기 끝에 가져다 대셔서 이어졌을 때 이렇게 빨간색 선이 생기죠. 이때 계속 그려주시면은 추가로 이어서 그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머릿결이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이 커브 브러쉬 특성상 이게 INM 브러쉬 종류 중 하나인데, 요런 애들은 이렇게 메쉬에 붙어요. 그 숙주 메쉬라고 표현을 할게요. 숙주 메쉬에 기생충처럼 이렇게 들러붙는데, 기분이 그러네요. 숙주 말고 원본 메쉬에 이렇게 따라붙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머리 형태를 처음에 어느 정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얘가 형태가 없으면은 요 커브 브러쉬가 혼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형을 할 때도 뭔가 보고 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띄우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이 있어야 되고, 하늘색 브러쉬 크기를 키웠죠. 지금 하늘색 브러쉬가 커졌는데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튜브 브러쉬를 또 그리는 방법은 빈칸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리면 돼요. 되는데 방금 보셨어요? 아까 그 하늘색 브러쉬에 비해서 다시 브러쉬가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 조금은 빨간 브러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브러쉬가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릴 때는 작게 그려서 원하는 크기를 원하는 굵기를 만들고, 조절할 때는 크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 얘가 포알 에이션이라 2018인가 2019인가 그런데 그때 와서 생긴 건지 전에부터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버전은 아마 2019일 겁니다. 2019인데 얘는 요게 돼요. 요게 안 된다고 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뭐 방법은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머리카락이 이게 자꾸 따라와요. 제가 이렇게 중간 땡기면 첫 번째가 따라오고, 첫 번째를 땡기면 끝이 따라오고, 계속 이러한 형태가 되죠.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처럼 스트로크에 가시면은 커브 펑션, 커브네요. 커브에 가시면은 락 스타트와 락 엔드가 있습니다. 락 스타트를 걸면은 제가 아무리 얘를 당겨도 시작점, 제가 브러쉬 처음에 그렸던 시작점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두시고, 물론 제가 스타트 머리를 잡고 움직입니다. 다만 중간 잡고 움직이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할 거고, 그 다음으로 머릿결 잡을 때, 아까 제가 한번 빙글 마우스 돌릴 때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릴 때는 약간 머리를 빗듯이 쓸어 담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 감을 잡는 게 조금 중요한데 감만 잡으시면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을 자꾸 건드리시게 되면은 꼬입니다. 한번 쭉 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쭉 잘 따라오는데 막 지그재그로 있어서 내가 거기서 중간에서 심하게 모양을 바꾼다거나 하면은 얘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꼬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처음 형태를 크게 최대한 머리를 이렇게 크게 잡아당겨서 뽑아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크게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공률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끌어내려 와주시면은 그나마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재료 안 든다 뿐이지 시간이나 그런 거는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재료 안 들고 뭐 찰흙 안 굳고 엄청난 이득이죠. 이거는 물론 피규어를 원형사 쪽으로 생각하신, 아니 지브러시를 원형 제작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팁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 가닥 한 가닥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머리를 다 덮으면 됩니다. 다 덮으면 되고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이렇게 빈 머리, 빈 공간 터치한다고 이 브러쉬가 끊기는 게 아니에요. 빈 머리, 그 본체 메쉬의 빈 곳을 찍어 주셔야 되고 Shift F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그린 거 한 가닥 한 가닥 머리의 폴리그룹이 다르게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말인 즉슨 내가 필요 없는 거 컨트롤 Shift로 제거해 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릿결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만화 캐릭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안테나 같은 거 있죠. 이 안테나라 그래야 되나? 캐릭터의 상징. 이러한 뭐 삐친머리, 이렇게 앞머리 2개 같은 거 맨날 이렇게 달려 있죠. 양마 뿔 같은데 실제로 뿔을 만들 때도 사용하긴 합니다. 이 두께 조절만 잘하면은 뿔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분리해 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그냥 다이나메쉬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나로 붙어버려서 이 본체 머리에 얘가 붙거든요. 붙는데 다이나메쉬를 하시지 마시고 스플릿을 해주면 됩니다. 스플릿 투 파트 또는 그룹 스플릿 눌러주시면은 떨어져 나와요. 한 가닥 한 가닥 떨어져 나와서 하나하나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은 제가 먹기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한 20개 30개를 그렸다고 해보세요. 다 떨어져 나옵니다. 20개 30개의 서툴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요거를 스플릿을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차라리 스플릿을 할 때는 하시더라도 여기부터 그냥 머지 다운을 해가지고 하나의 머리 헤어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 보면은 얘만 있죠. 그래서 얘만 다이나메쉬를 하셔가지고 얘만 폴리곤 개수 지금 13,000 떨어지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메쉬를 했으니까 끝에도 조금 더 다듬을 수가 있고 스무스를 줄 수가 있고 여러가지 작업이 가능하겠죠. 디바이드를 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담 스탠다드나 뭐 그런 걸 활용해서 디테일을 파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제가 여러 캐릭터의 머리를 만들어 봤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뭐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가 디지털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컴퓨터가 모든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맥스나 뭐 그런 데서 머리털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플러그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판때기, 면 같은 걸 이렇게 뾱뾱뾱 만들어 놓고 나중에 렌더 걸면 그게 머리카락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털처럼 보이는데 털의 길이를 렌더 뷰를 보면서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걔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한 가닥 한 가닥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실 때 얘 같은 경우에 파팅 라인 앞머리만 보고 앞머리 먼저 작업을 다 해주시고 뒷머리 보고 뒷머리 작업해 주시고 옆머리 보고 옆머리 작업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분할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머릿결을 만드시는 게 도움이 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머리카락을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